ITQ 한글 포인트 문제 유형은 B형,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문제지를 받아들면 첫 번째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파일 저장 위치와 파일명 규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답안 작성 요령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한글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새 프레젠테이션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이제 왼쪽에 상단에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만듭니다. ITQ 폴더 안에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수험번호는 교재 각 문자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접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수험번호 직접 사용을 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주세요. 화면 중앙 상단에 파일 이름 나타났죠? 만약에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고요. 파일의 이름을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과 전체 구성에 있는 내용 보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탭 가주세요. 전체 구성의 1번에 지정되어 있는 A4 용지로 변경,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누르고요. 대화 상자에서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변경, 확인 버튼 누르세요. 바로 맞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조금 변경되어 나타나죠. 이제 보기 메뉴 가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화면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걸 사용할 건데요. 정답 파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열어보면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와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차이는 가운데 있는 표 삽입, 차트 삽입, 이게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없다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어느 거로 작업해라 그런 지시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 구성 이제 2번에 보면은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목 글꼴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슬라이드 번호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있죠? 샵 표시되어 있는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번호 지정하는 건데요. 글꼴의 색상에 대해선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색상이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글자를 흰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과 크기는 지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크기를 12포인트 이 상태로 놔도 되고요. 저희처럼 16포인트로 변경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왼쪽에 하단 로고 작업할게요. 삽입 메뉴에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 지정되어 있는 위치 문서에 ITQ 폴더 이 안에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픽처 폴더 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기적 홈페이지 ITQ의 자료실로 들어가서 해당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어서 그 안에 있는 픽처 폴더를 ITQ 픽처 폴더에다 붙여넣기 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픽처 폴더로 들어가세요. 지정되어 있는 로고 1.jpg 파일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바로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색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가 변경되면 그림에서 회색 배경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이 투명해지면 테두리 잡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제목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할 거예요. 화면의 제일 위쪽에 도형 2개 만들어야 되죠.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게요. 홈 탭 가주세요. 도형 목록 있죠? 먼저 열어주고요. 도형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 블록 화살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 비슷해 보이는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 뒤에 있는 도형과 동일한데요. 다시 한번 도형 목록 열어주면 되죠. 다시 홈 탭 가도 되고요. 그리고 누구 서식에서 도형 목록 열어도 동일해요. 다시 동일한 도형 선택, 그리고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전체 구성에서는 도형에 대한 색상 지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드는 실제 시험장에서 ITQ 시험지 모두 흑백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색상도 확인할 수 없는데요. 색상을 진한 색으로 지정을 했다면 흑백으로 변경한다면 진한 색은 짙은 회색,
옅은 색깔 지정했다면 옅은 회색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부터 선택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거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열어주세요. 색상 옅은 색깔, 뒤쪽은 조금 옅은 회색이죠.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정답 파일과 같이 보더라도 동일한 색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쪽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깔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전체 구성에는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죠. 두 개 도형 한꺼번에 선택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두 개 클릭하면 같이 선택할 수 있죠. 동일한 작업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게 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 윤곽선 열어주고요. 여기는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나타내야 되죠. 뒤쪽에 만들어져 있는 제목 상자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여기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는 앞쪽 도형에 맞게 하거나 슬라이드 너비만큼 이렇게 조절해 놓으면 돼요.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죠? 먼저 홈 탭 가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도형의 위아래 정렬, 수직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지정할 때는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작업할 때는 글꼴 직접 입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글자를 도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키 눌러주면 글꼴이 바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여기서 글자 크기 작게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글자의 색 흰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테마색에 흰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에 2번에서 보면은 슬라이드 2에서 4까지만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나타나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설정을 맞추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면 이제 작업할 때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방금 설정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작업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 왼쪽에서 1번 슬라이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 한번 누르면 방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한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엔터키 더 눌러서 슬라이드 6번까지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화면 상단으로 가서 슬라이드 1번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슬라이드 1번의 표지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목 슬라이드인데요. 이 제목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 1, 2, 3번 있고요. 그 위에 슬라이드 1에 대한 전체 지시가 나와 있는데요. 세부 조건 1번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을 삽입을 해야 되죠.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해당 도형, 사각형 도형이죠. 사각형 그룹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우선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슬라이드의 전체 구성 요소 만든 다음에 다시 조절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일 아래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 그리고 파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도형 이름, 그림 1.jpg 파일 선택해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어 나타났죠? 화면 오른쪽에 투명도를 5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에 효과가 지정되어 있죠. 위에 그리기 도구와 그림 도구 중에 저희는 도형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기 도구에 서식 가주세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세요. 1번 끝이 났습니다. 이제 2번 워드아트 삽입을 하기 위해 삽입 탭 가주세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워드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글자 반영이 되어 있죠.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이 안에다가 영어로 써 있는 글자 있죠. 영문 글자,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직 크기나 위치는 따로 설정하지 마세요. 이제 워드아트에선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식 탭 되어 있으니까요.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제일 아래 변환으로 가서 휘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각각의 이름이 나타나죠. 만들어진 모양과 비슷한 모양 찾아보면 위쪽 수축, 이것을 쉽게 찾을 수 있죠.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꼴이 있는데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먼저 텍스트 반사 지정할게요. 먼저 반사로 가서 역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근접 반사 터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홈탭 가서 글꼴 다시 지정할 건데요.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여기선 따로 설정하지 못합니다.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의 색 여기도 동일하게 지정할 거예요. 색상 검정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기 조절하면 글자도 같이 크기가 변경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그림 보고 모양과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지정된 로고 1.jpg 파일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서식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회색 배경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이 투명해지면 다시 크기와 위치 맞추도록 하세요. 이제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왼쪽에서 슬라이드 2번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한 다음에 목차라고 직접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래 상자는 슬라이드 2하고 슬라이드 6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 놓으세요. 이제 도형들 그리고 글상자 그림 삽입해야 되는데요. 먼저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기다란 화살표 모양 삽입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한 번에 정확하게 크기와 위치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번에도 임의의 색상 진한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화살표는 앞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옅은 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옅어 보이는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는 항상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자 만들어야 되죠.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긴 글자를 입력하면은 나중에 이 너비 조절할 때 다시 조절하는 일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4번 옆에 써 있는 글자 내용들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점선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홈탭에서 글꼴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이 상자도 글꼴 지정을 해야 되죠.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해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 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동일하게 지정하면 되죠. 24포인트로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세요. 글자의 색은 왼쪽 도형은 흰색,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이에요. 도형의 기본 글자의 색은 흰색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크기, 위치 맞춰야 된다면 조금 더 맞춰 놓도록 하세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맞춰 놔도 됩니다. 그럼 이제 3개 도형을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수직으로 아래로 3개를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도 동일하게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동일하게 드래그 해주면 되는데요. 위의 간격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각각 글자들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용 수정할 것 수정을 해주세요. 내용들 모두 입력하고 세부 조건을 보면은 1번에 하이퍼링크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지에서 1번 표시되어 있는 출력 형태 봐주세요. 글자를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메뉴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문서 선택, 그리고 슬라이드 4로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그림 삽입을 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로 가서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파일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위에 자르기 메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르기 끝내는 거는 바깥쪽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면 돼요. 마우스로 그림을 드래그해서 위치, 크기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왼쪽에서 슬라이드 3번 클릭해 선택,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아래 상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상자를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있는 영어 2개 단어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탭 키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이죠?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내용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줄은 그냥 엔터 키만 누르면 되겠죠? 다음 줄 아래 세 줄 내용 있죠? 그 문단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영어 문장 입력할 때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항상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 지시에 맞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머리 기호 2개, 문단 2개 각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줄의 내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로 가주세요.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말음모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첫 번째 문단에는 굴림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4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락에서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여기 간격이 글머리 기호와 너무 붙어 있는데요. 이런 문단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서 띄어쓰기를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위에 눈금자가 나오게 하세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체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위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눈금자에 보이는데요. 아래에 있는 오각형 있죠? 이 모양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하면 글머리 기호와 첫 번째 글자 사이 간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띄워놓도록 할게요. 아래 4개 문단은 같은 글머리 기호 사용하죠. 모두 드래그를 해서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간격이 조금 떨어지면 좋겠죠. 동일하게 떨어져야 되니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글머리 기호 조절하면 되는데요. 이 글머리 기호가 조금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싶다면은 그거 먼저 조정하는 게 낫겠죠. 위쪽에 반대로 되어 있는 오각형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자동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눈금자의 아래 오각형 이 모양으론 따로 간격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문단에 대한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영문에 대한 설정은 끝이 났는데요. 이 상자를 한글만 입력하는 또 다른 상자로 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자 크기를 조절했을 경우에 지정되어 있는 글자 크기가 변경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문에서 미리 설정을 해놓은 후에 복제하도록 할게요. 옆에 도형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게 아닌 자동 맞춤 안함, 이것으로 선택을 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위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해 주세요. 테두리를 잡고 드래그해서 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이제 아래쪽에는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 드래그를 한 다음에 한글로 입력했을 때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력 취소 컨트롤 Z키 누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입력하지 말고요. 먼저 앞에 내용을 메신저란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뒤쪽에 필요 없는 글자를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도록 하세요. 이제 아래쪽에는 4개 문단이 아닌 하나 문단이 필요하죠. 이렇게 선택해서 한글로 되어 있는 세 줄의 내용 입력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엔터 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세 줄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상자에서 다른 설정은 할 필요 없는데요. 각 줄의 끝에 나오는 글자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너비를 조절했을 때 글자 단위로 저는 조절이 되고 있는데요.
단어 단위로 조절이 되면 여러분이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글자 단위로 조절이 되고 있다면 단락으로 가면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한글 입력 체계 누른 다음에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걸 체크 해제를 해버리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지하고 동일하게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여기 높이 조절은 아래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조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비디오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 가서 오른쪽에 비디오 눌러주세요. 내 PC의 비디오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비디오도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동영상.wmv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삽입되면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비디오에 대한 설정 위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가주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것을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요.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이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왼쪽에 슬라이드 4번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도 위에 제목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아래 표 삽입 눌러주세요. 열과 행 개수를 출력된 표 모양을 보고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열 개수는 2가 돼야 되니까요. 여기서 2로 수정, 그리고 행 개수는 세어보면 전체 개수가 6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행 개수를 6으로 수정을 해놓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 조절하면 각 행의 간격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왼쪽에 그리고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들 나타날 위치, 크기 감안을 하고 표의 높이를 그리고 표의 너비를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세부 조건에 3번에 표의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디자인 탭 표 스타일의 목록 열어주세요. 마우스 올렸을 때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라고 나오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홈 탭 가주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글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은 모두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표의 색깔도 검정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각 줄의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여기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4개 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각 줄의 내용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열은 너비가 좁게 돼야 되고요. 오른쪽에 열 너비는 글자가 많으니까 너비를 넓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테두리 선을 잡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조절하면 되는데요. 위에 제목 글자 보면서 맞추면 비슷한 크기로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표를 보면은 색상이 각 줄마다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설정이 필요해요. 표도구 디자인에서 스타일 변경한 후에 바로 왼쪽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셀의 색깔이 동일한 색상으로 나타나요. 위쪽에 이렇게 커서가 나타나고요. 중앙에 나타나지 않죠. 표 바깥쪽 테두리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 탭 가주세요.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수직 정렬,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춰 놓고 모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도형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 목록을 먼저 열어주세요. 그리고 해당 도형, 사각형 도형에서 찾으면 되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표를 보고 너비와 높이 맞춰 놓도록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라데이션 설정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서 도형 서식 지정을 해야 되죠. 옆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이 제일 왼쪽 그리고 제일 오른쪽 이렇게만 나타나 있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여기에 50%에 하나 더 나타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 위에서 제일 진한 색 아래쪽이 옅은 색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설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하지만 지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좌측 도형에는 선형 아래쪽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선형 확인, 방향을 선형 아래쪽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했을 때 변경사항이 없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먼저 글꼴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표와 동일한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도형에는 기본 흰색 색상 지정되어 있다고 했죠? 색상을 검정으로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엔터키 눌러서 입력해도 되고 그냥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입력했다면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표와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 되죠. 내용을 수정을 하세요. 여기는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위쪽에 구분 써 있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의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을 찾으면 되겠죠? 세 번째 있는 도형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높이와 너비 표에 맞춰서 만들어 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먼저 설정할 거 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이쪽은 현재 조금 더 진한 색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조금 진한 색 다른 색 선택을 해도 됩니다.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에 맞춰 놓고요. 크기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도형 홈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다른 것과 동일하게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변경을 해 놓고요. 먼저 구분이라고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보다 옅은 색이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조금 밝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조금 밝은 색 지정할게요. 그리고 두 개 도형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키보드 놓아준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 잡고 이렇게 너비를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를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조절하고 싶다면 각각 도형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검정의 두께 얇은 것 위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클릭해서 슬라이드 5번 그리고 위에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필요하죠?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에서 제일 아래 콤보 선택을 해주세요. 상위 버전 다른 걸 사용한다면 콤보가 아닌 혼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바로 옆에 계열 1에서 3까지 나오는데요. 저희는 계열 1과 2만 필요해요. 계열 1은 문제지 차트에서 종류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묶은 세로막대형. 여기선 변경하지 않습니다. 계열 2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에요. 세부 조건에 데이터 서식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오른쪽에서 보조축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엑셀 창 나타나고요. 차트도 나타나죠. 여기에 입력하는 내용 바로바로 아래 적용되어 나타날 거예요. 디열의 계열 3 이건 필요 없어요.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주세요. 계열 1과 계열 2 항목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출력 형태 보여지는 차트 아래 표 이것과 행과 열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열 1에는 라인톡, 계열 2에는 레이첼 온 이게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열에선 항목 1에서 5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2행에서 6행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표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2018년, 2022년 이 5개 데이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데이터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선이 확장되어 나타나죠. 파란색 선 안의 데이터를 아래 차트에서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열의 라인톡, C열의 레이첼온 이 데이터들 모두 숫자로 되어 있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이것은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입력하지 않아도 나중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했다면 여기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숫자나 회계 서식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왼쪽에 숫자 데이터, 오른쪽에 숫자 데이터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최소값이 하이픈으로 나타난다면 회계 서식,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난다면 숫자 서식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최소값이 0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B열과 C열의 데이터 동시에 숫자로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도록 체크, 소수짜리 필요 없으니까 0,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닫으면 되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글자가 틀리거나 숫자 잘못 입력한 게 있다면 나중에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 위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 선택하면 바로 차트에 적용되어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창은 닫고 이제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의 높이는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키워놓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요소 클릭을 해 놓으세요. 차트 아래에 표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표 체크를 하세요. 아래 범례 필요가 없죠? 범례 체크 해제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차트 요소 다시 한번 클릭해 닫도록 하세요. 세부 조건 위에 있는 1번, 2번에서 외곽선, 글꼴 아직 지정을 안 했죠? 차트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을 여기는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글자색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검정이나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글자색 검정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곽선 지정이 있죠? 이거는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선 차트 설명, 차트 제목 작업을 하면 되겠죠? 차트 제목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먼저 흰색으로 지정, 그리고 테두리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도형 윤곽선에서 여기도 검정색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왼쪽 지정되어 있죠? 바로 아래 도형 효과 누른 다음에 그림자로 가서 오프셋 왼쪽을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지정을 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먼저 궁서로 지정되어 있죠? 이름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선택,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차트 영역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노랑 지정이 있죠?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표준색의 노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바로 이름이 나타나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림 영역이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은 지정을 했죠. 그리고 값 표시가 있는데요. 보면은 2018년 데이터 여기죠. 그리고 라인톡 데이터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죠. 그럼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이 막대 그래프 한번 선택, 다시 한번 선택하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를 클릭하면 위쪽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꺾여 있는 부분에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점 있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모두 표식이 선택되었다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맨 앞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 여기에 표식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제공 선택, 그리고 형식을 출력 형태 보이는 마름모로 변경, 크기는 설정이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크기를 10으로 키워주도록 하세요. 이제 차트에서 그림 영역의 왼쪽, 아래쪽, 오른쪽에 선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도록 할게요. 왼쪽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 그리고 위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그리고 오른쪽 숫자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 표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단위 동일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할게요. 왼쪽은 최소값 0, 1000단위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 6000,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의 숫자는 0에서 2000 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것을 선택해주면 오른쪽에 축 서식의 축 옵션 변경할 수 있도록 나타나죠. 그러면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 6000 변경할 필요 없고요. 주 단위만 200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도형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에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위에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나오는 것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해주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글자의 색깔 역시 여기도 검정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놓으세요. 클릭했을 때 정렬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평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최종 점검하도록 할게요. 그림 영역의 안쪽에 가로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출력 형태는 안 보이죠? 가로선을 마우스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죠?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주면 가로선이 모두 삭제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 아래 숫자와 비교했을 때 너비를 조금 키워주면 좋겠죠? 차트 바깥쪽 클릭, 그러면 차트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5개 선택되어 나타나죠? 오른쪽에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요. 150 정도로 입력을 해서 엔터키 눌러볼게요. 너비가 커진 것 보이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은 이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제 왼쪽에 나타나는 뒤쪽의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커다란 도형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에서 해당 도형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슬라이드 6의 모든 도형의 색상 지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임의 색상 지정하도록 할게요.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에 도형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임의의 색상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 여기는 테두리 변경을 해야 되겠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선이 너무 얇게 되어 있죠. 선의 굵기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에서 굵어 보이는 선 있죠? 여러분이 적당하다 싶은 선을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테두리 선 모두 통일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지금 지정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모든 도형 만든 다음에 동일하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줘도 돼요. 동일 작업은 한꺼번에 작업하는 게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 건데요. 여기 커다란 도형이 위에 먼저 하나가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두 번째 것 선택해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우선은 비슷한 크기로만 적당하게 배치를 해 놓도록 하세요. 이제 위쪽에 나타나는 글자 써 있는 것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해당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하라고 했죠. 아직 조절하지 마세요. 아래쪽에 문화부터 공연까지 써 있는 것, 이거는 스마트 아트인데요. 지금 만들어도 되는데 설명을 위해서 나중에 스마트 아트만 동시에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래 전시 써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 모양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별 및 현수막에서 모양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나중에 글자 입력하고 위에 회전 핸들바 잡고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아래쪽에 쇼핑몰 그룹회의, 이거는 같은 도형이죠. 하나 만들고 크기, 색상 조절하고 회전하고 글자 수정만 하면 되겠네요. 도형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의 목록 열어주세요. 별 및 현수막에서 찾을 수 있죠.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쇼핑몰 도형이 되겠네요. 우선 그룹회의 도형은 설정한 후에 하면 되니까요. 아직 만들지 않을게요. 옆에 스마트 아트 두 번째 거 있어요. 이거는 위에 스마트 아트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옆에 메신저 스타일, 이 도형 만들어야 되죠. 새로 도형 찾아서 만드는 시간 단축하고 싶다면 왼쪽에 같은 도형 있죠. 이걸 찾아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있죠. 필요한 걸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하 대칭하면 글자가 뒤집히니까 좌우 대칭을 먼저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플로우 써 있는 도형, 그리고 오른쪽에 콜라비 써 있는 도형, 이것도 먼저 만들고 복제하면 되겠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 도형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옆에 타임, 라인, 게시물 이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목록에 찾으면 같은 도형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은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야 돼요. 비슷한 도형이 있습니다.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노란색 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조절해서 맞춰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옆에는 복제해야 되니까요. 아래쪽 슬랙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순서도에서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옆에 잔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찾으면 되겠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쪽에 트렐로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도형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찾아 선택해주고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옆에 있는 태스크월드 도형,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 찾아 선택해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왼쪽 아래 마지막 도형 있죠? 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옆에 이제 빅캔버스 도형, 기본 도형에서 순서도에서 도형 찾아보세요. 뒤집혀져 있는 이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상하 대칭이 필요해서 나중에 여기에 글자 직접 입력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체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테두리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죠? 모두 동일하게 검정색의 윤곽선 얇은 것으로 두께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색상도 검정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선에 대한 굵기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얇은 것 저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여기는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대부분 검정색 글자죠? 글자 색을 검정으로 지정,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각각의 도형의 색은 각 도형들 별도로 이렇게 클릭 선택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으로 각각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크기 위치 스마트 하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스마트 하트까지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써있는 스마트 하트 눌러주세요. 천천히 위에서부터 내용을 찾아보면은 프로세스형에서 모양을 찾을 수 있어요. 사각형이 3개만 있는데요. 이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확인을 눌러주세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바로 여기에서 먼저 들어가는 내용,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만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또는 왼쪽에 이 꺽쇠 표시 있죠?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각각 한 줄씩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엔터키 눌러주면 새로 하나가 상자가 더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공연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력 상자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여기 목록을 열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게 세부 조건에 3차원의 벽돌, 3차원의 만화 있죠. 첫 번째 거니까 3차원에 있는 벽돌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벽돌이라고 나오는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회색으로 보이지만 각각 다른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각각 색깔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색 변경 눌러보세요. 각각 다른 색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은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 도형처럼 우선 대충 이렇게 조절해서 위치까지 맞춰 놓도록 할게요. 글꼴 아직 수정 안 했죠? 홈탭 가주세요. 여기도 다른 도형과 동일하게 굴림으로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동일하게 지정. 여기 스포츠는 2줄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너비를 나중에 조절하면 한 줄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글자의 색이 흰색이 아닌 검정으로 돼야 되겠죠? 글자 색 검정 지정을 하세요.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화살표 2개 되어 있는 거 만들어야 되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위에서 쭉 다시 찾아보면 프로세스형의 마지막 게 이게 있습니다. 찾아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각 그냥 클릭해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했다면 이제 다시 이것도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다시 목록에 3차원의 이번엔 만화라는 걸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 이번에도 회색이 좀 다르게 보이고 있을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색 변경이 필요하겠죠? 색 변경에서
마우스 올리면 색깔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정답 파일 보고 있더라도 동일한 색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색 보이면 돼요.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잡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아직은 왼쪽에 그룹 회의 이 도형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설정 안 한 거 있죠? 먼저 글자를 입력해야지 이 도형들 크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크기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럼 각각 클릭해서 색상들 임의 색상 다르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복제가 필요한 것 있죠? 복제를 해서 글자 수정 거기까지 동영상 멈춰 놓고요. 완료를 해 놓으세요. 전체적으로 크기, 위치, 그리고 색상 지정할 때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회전을 상하 대칭했기 때문에 회전 핸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글자 입력하면 글자가 뒤집혀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를 먼저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빅캔버스 입력하세요. 전체 글꼴 설정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놨다면 글꼴까지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했기 때문에 여기도 글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위치를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빠진 거 없는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선 아직 지정을 안 한 것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 선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선의 연결점 있습니다. 꺾인 화살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연결할 부분 왼쪽에 슬랙으로 가주세요. 위쪽에 연결점 나타나면 마우스 클릭한 채로 쭉 드래그 그리고 잔디 위쪽으로 가주세요. 연결점 연결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의 굵기가 너무 얇게 되어 있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먼저 잘 보이게 검정으로 변경하고 보도록 할게요. 윤곽선의 두께를 두꺼운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에 동그란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도형 윤곽선에 화살표로 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동그란 모양 나오도록 스타일 11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아래 조절 필요 없는데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이거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순서 지정하기 위해서 그룹화를 해야 돼요. 먼저 왼쪽에 만들어진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 안으로 오도록 하세요.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여기는 닦아내기를 먼저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 옵션 가서 위에서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나타내기를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효과 옵션 지정할 것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순서가 왼쪽 그룹의 1번, 오른쪽 그룹의 2번이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완료했죠? 우선 파일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모두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할 때 위치 크기 정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글자 입력이 많은 것 있죠? 그런 슬라이드에서는 글자들 틀린 것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차트의 이 숫자 틀린 것 다시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최종 검토가 끝났다면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제출하고요.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된 후에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